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또 한 번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경신, S&P 500은 31번째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아주 큰 상승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0.03% 강보합에 그쳤습니다만 엔비디아가 3.5%가량 오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 글로벌 시총 1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자리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엔비디아 관련 펀드의 비중 조절 이야기라던가 여러 가지 호재가 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러한 훈풍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모두 누렸던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 홀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라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소매 판매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소매 판매 지표 전월비로 0.1% 상승, 4월치는 원래 0%였는데 수정치가 마이너스 0.2%로 발표가 됐습니다. 둔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소매 판매 지표를 연준 위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높은 금리로 인해서 경제와 고용의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포진해 있던 간밤이었습니다만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쿠글러 이사가 경제를 진단하고 있는 이러한 시각이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는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간밤에는 국채금리 수익률이 일제히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 13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10년물, 30년물에 이어서 20년물까지 이렇게 입찰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국채금리 수익률 안정세 찾아갔고요. 또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 조금 안정세 찾아가는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5,00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가상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관련, 가상자산 관련 매체에서도 가상자산 가격 조정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유가가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면서 81달러 중반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는가, 이 부분이 포인트일 텐데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 공격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가 오름세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해운주도 함께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ARM이 올타임 하이,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기존의 150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ARM이 가지고 있는 로열티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점유율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 함께 내놨고요. ASML, 지금 미국이 다시 대중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메모리 개발 억제에 좀 동참해줬으면 한다라고 ASML 등 장비주들의 요청을 좀 한 상황인데요. ASML 홀딩스는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관련해서 하락이 나온 종목들도 있으니까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는 반도체로 좀 집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AMD 같은 종목이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훈풍 누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그 온기가 우리 시장까지 깃들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 요인들, 인하 기대감에 목표가 상향 의견도 있었고요. 펀드 비중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XLK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젠블랏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200달러까지 높여 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내부자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는 이어지지 않지만 내부자 매도 너무 심각하게 볼 것은 아니다라는 IB의 의견도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그런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GDP의 70%는
소비가 지탱을 해준다라고 하죠. 소매 판매는 소비와 직결되는 데이터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5월에 미국 소매 판매 전월비로 0.1% 상승으로 발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근원 소매 판매 역시도 예상치가 0.4%였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0.1%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산업 생산을 보시면 예상치가 0.4% 상승이었는데 0.9% 깜짝 확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제조업의 반등세가 확실히 눈에 띄었고요. 광업도 역시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산업 생산은 호조, 소매 판매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BMO는 수요 둔화가 2분기부터 구체화가 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높은 물가와 이자율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 생산의 경우에는 깜짝 호조세가 나왔습니다만 웨스파고에서는 고금리 등 역풍으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냐에 있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의 상세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스포츠용품이 전월비로 따지면 마이너스 2.4%였는데 2.8% 더 올라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류 쪽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월비 1.7% 상승, 0.9% 상승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보신다면 스포츠용품 쪽은 국내 기업 중에 백산,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종목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의류 쪽은 JS 코퍼레이션, 한시실업 같은 종목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연준의 새로운 얼굴이 등판을 했습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고요. 일단 올해는 투표권을 갖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내놨는데 인플레이션이 정체 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 긴축 정책을 지지하겠다. 다소간의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코멘트를 내놨다라는 점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전반적인 신중론 속에서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낙관론을 펼쳤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소비자들이 어쨌거나 이렇게 소매 판매가 둔화세를 보인다는 것은 지갑을 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고 까다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도 가격을 그냥 올리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IB들 중에서도 이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1회 인하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던 연준 위원들이었습니다만 IB들은 5월의 CPI 지표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올해 2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 많이 내놓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죠. 자, 초스피드 주기식입니다.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시총 1조 달러 돌파에 3조 달러 돌파까지 걸린 시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1조 돌파를 한 시기가 작년 6월 13일이었는데요. 3조 돌파를 한 시기 6월 5일이었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엔비디아가 빠르게 몸집을 불려왔고 이제는 글로벌 시총 1위까지 올라오게 된 건데요. 특히 간밤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GTC에서 언급을 했었죠. 엔비디아 AI 컴퓨팅 솔루션을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채택하는데 더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나갈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엔비디아 칩과 관련해서 액침 냉각 기술, 유리기판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AI PC 쪽에서는 조금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대표적으로 AMD는 차세대 칩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플러스 PC의 핵심 기능을 지원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거래 연속으로 하락세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퀄컴과 ARM의 경우에는 반대로 수혜 기업으로서 이야기가 되면서 마이크론이나 장비주들까지 훈풍 미쳤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 장비주까지도 고루고루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등극하면서 골고루 훈풍이 깃들지 못했습니다만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키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에 키워드는 쏠림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그러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극명하게 온도차가 벌어지는 수요일이 될지 아니면 소강 상태에서 조금은 온기가 확산될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분위기부터 점검해보죠.
자, 국내 증시 원샷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렸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은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화요일장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화요일장에는 낙폭을 키워가다가 그래도 코스닥이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거래소 쪽으로 0.7%의 상승세 이어졌습니다. 어제 장을 논하자면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쏠림이 현상이 나오는 전차주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몸집이 큰 대형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강했고요. 전차주가 있어서 그나마 이 같은 상승을 유지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환율은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를 사들이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이들 종목들도 역시 전차주에 조금은 쏠리는 이런 수급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잘 갔던 쪽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전차주였고요. IT 반도체, 미국의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사상 최고치 움직임, 오늘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어제 이런 움직임 속에 SK하이닉스와 이수페타시스가 강한 시세 분출을 보이면서 오전부터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고점까지 힘이 이어졌습니다. 유진테크, 테크윈 같은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 속에 어제는 키옥시아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낸드 쪽에 이제 봄이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자리하며 레거시 낸드 쪽까지도 HBM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동차의 이틀째 강세 움직임은 계속됐는데요. 자율주행과 함께 모멘텀이 자리하게 되면서 테마성으로도 그리고 인도법인 IPO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함께 나란히 질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에는 이제 TP 40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6%의 강세로 역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기아 역시 1.5%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어제는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테스트 버전 시험 승인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상승세 같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품 쪽도 그 전날 쉬어가나 싶었습니다. 이제 고점 시그널이 나왔나 싶었는데 어제 선별적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던 이들 종목들의 힘도 눈여겨서 보셔야겠습니다. 중국에서 6.18 할인 행사 기대된다. 사전에 이제 움직임에 있어서는 유럽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디 브랜드들도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할인 행사 품목에 대한 기대감들 커졌고요. CNC 인터내셔널, 세화 PNC, 펌텍코리아, 에이블 CNC 같은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한 강세, 여전히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졌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이 연고점 돌파 트라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과연 우리 증시의 소외감은 여기에서 이번 주에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 과제로 삼고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3월에도 2779선의 고점을 돌파한 이후 2800선 문에 탁 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 이었었죠. 2773선 고점에서 꺾였고요. 지난주였습니다. 6월 13일에도 2776선, 연고점을 딱 3포인트 남겨두고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아쉽게 펼쳐졌습니다. 수급은 거래소 쪽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미국장만큼 쏠림 현상이 강한 움직임 안에서 제주도권들, 그러니까 제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연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차주에 거는 기대, 원조 주도주인 반도체가 다시 주도권을 잡고 달린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역시 AI 열풍이 있습니다. 미국장에서 간밤에도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혜연 앵커가 엔비디아와 HBM 너무나 자세히 좀 짚어드렸는데요. 마이크론 쪽 짚어보겠습니다. 사상 최고가의 움직임 연이틀 나오고 있는 모습. 26일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은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번 실적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며 연일 목표가를 높여 잡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에서는 165달러, 스티펠 170달러. 이렇게 되면 간밤 종가가 153달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도 10% 이상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배경으로 무엇을 좋게 봤나 했더니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HBM 그 시장 안에서 마이크론은 캐파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3E,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한다, 양산한다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후에 재평가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HBM의 두드러진 성과, 더불어서 본업 쪽,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초과 수요가 포착이 되면서 이제 공급 이미 감산에 들어갔었고 수요가 포착이 되면서 이 가격 상승 그리고 이런 본업 회복과 맞물리면서 하반기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마이크론의 이런 사상 최고가 움직임은 국내장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 2분기 우리 IT 반도체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시장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 동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보다 더 올라서 지금 보면 2분기에 삼성전자는 7조 원대 컨센을 넘어 8조 2천억 원까지 영업이익 증가가 나올 거다. 전년 대비 기준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년 만에 최대 실적인 5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5조 2천억 원이 가장 높은 상단으로 증권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치가 꾸준히 높아지는 움직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사상 최고가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훈풍은 SK하이닉스에서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어서 어제도 SK하이닉스 23만 닉스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곧 30만 닉스가 가능할까에 대한 기대치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엇갈리는 내용은 매번 이 시간대 전해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승인 통과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포인트를 제외한다면 하이닉스 쪽에서 이 같은 열풍, 수혜를 다 모두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이 부분이 기회로 보면서 삼성증권 포함한 많은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키 맞추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반도체가 보호하사 종목 장세 만세라면서 애국가를 이렇게 반영해서 리포트 제목을 재밌게 달았는데요. 지금 반도체 쪽으로의 시총 비중이 30%까지 육박하고 있는 흐름을 꼬집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장과 비슷하죠. 우리 종목들은 미국장의 훈풍을 다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부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9%를 넘어가고 있는 반도체의 시총 비중, 코로나19 이후로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AI 열풍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 30% 이상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나 봤더니 20년 3월, 21년 1월, 그리고 역대 세 번째로 지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열에 대해서도 다소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시그널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증권에서는 반도체 단기 방향성 무조건 우상향으로 배팅에 걸기보다는 붙박이 코어 전략이 적합하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반도체 쪽 순환매 양상 쪽에서 불이 덜 붙은 쪽이 있습니다. 어제도 리포트를 소개해드렸었죠. 이런 움직임처럼 순환매 양상 안에서 강한 쪽으로, 특히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쪽으로 베팅을 하되 너무 과열된 쪽으로는 조심하자라는 내용들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훈풍을 받을 HBM, 지금 이수페타시스, 테크잉, IC, YCDI 이쪽으로는 워낙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IP나 MPU 쪽으로는 어제 나왔던 삼성의 파운드리 내용과 더불어서 텔레칩스, 어보브 반도체와 협력 강화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어제부로 이 낸드의 봄이 오는가라는 측면에서 레거시와 낸드 쪽으로의 재평가도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소재도 포함해서요.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TCK, 원익 IPS 이 같은 종목들이 유진테크를 포함해서 고개를 드는 움직임 안에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리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연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주도주, 우리가 거는 기대가 큰 쪽이 바로 반도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봤을 때 화장품, 음식료, 전력주 이 같은 강세 움직임 속에 그 수급을 누가 이어받아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을까? 지금 고점까지 다다른 쪽 말고 다른 쪽이 분명 견인해주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요. 6월 들어서면서 이번 주에 보여준 게 바로 자동차였었죠.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인도법인 IPO라는 새로운 이슈가 등극을 하게 되면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개장 중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차 40만 원 목표 주가까지 나온 상황. 재평가와 함께 지금 인도 시장 안에서의 자동차 주들이 너무나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PER 6배, 7배 너무 싼 거 아니야? 새롭게 재평가가 이뤄지게 되면 현대차에 대한 저평가 탈피는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차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단독 보도가 나와서 이 부분은 뉴스 중심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 전기차에 LG 모터를 탑재할 거다. 사실 이 LG 쪽에서는 마그나, 그러니까 전장 쪽으로의 이 쏠림이 나오고 있는
부서죠. 이쪽에서 기아의 EV9 쪽으로 LG 마그나 쪽에서 부품을 이미 탑재한 바 있습니다. 첫 탑재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적용을 확대해서 나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내 기업 이렇게 LG와 현대 기아의 전장 동맹이 강화되는가, 이 부분 두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같이 이뤄지면서 주가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반도체에도 호재, 전장 쪽에서도 호재, 카메라 모듈 장비 MLCC 이렇게 밸류체인을 나눠봤는데 LG 이노텍의 자율주행 솔루션 부품이 이번에 납품이 되는 거고, 앞으로도 현대 기아 쪽으로 다양한 전차종으로 부품이 납품되게 된다면 LG 이노텍 쪽으로도 분명히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KB증권에서는 LG전자가 기존의 북미 쪽으로 3사, 벤츠 쪽으로만 납품을 하다가 글로벌 탑티어인 현대차 그룹 쪽으로 또 현대 기아 쪽으로 납품하게 된 것은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내용을 리포트에 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럽차까지 이제 납품이 될 텐데 이 부분과 함께 MS를 키워간다는 점은 분명히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지난 5월 29일에 이 LG전자의 냉각 시스템 미국의 데이터 센터향으로 납품한다라는 단독 보도와 함께 신고가 연고점을 달렸죠. 11만 원 돌파하고 나서 현재 10%가량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전장 납품, 그리고 올해 내년 사상 최대 실적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가 가능할지, 전차주와 함께 LG전자의 움직임 잠시 후 개장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뉴스는 체크하는 정도로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삼양식품 매번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고공행진을 했을 때 관련해서 지분 매도 뉴스가 나올 때면 고점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곤 합니다. 삼양식품 관련해서도 이 내용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전력 관련 종목들이 일제 급등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급 이제 대비태세에 들어간다. 계절적 모멘텀으로 자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얼마 전 민과주들, 주류주들 튀었던 움직임을 감안해 봤을 때 4월 랠리를 보여줬던 종목들 다시 고점까지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전력주들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K콘텐츠 복합단지를 짓고 정책 이슈 들어간다라는 측면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대신증권 26만 5천 원의 TP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 그 물줄기 이어받을 수 있을지 개장에서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